네, 오늘도 여의도 최고의 정치 아웃사이더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탈당 권고 김종혁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센스쟁이. 네, 아직 당적이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보다는 당 생활을 오래 하시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장도혁 대표가 당무 복귀해서 한동훈 대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처음에 뭐 비공개라고 했는데 투표 결과 자체는 알려진 거로는 한 두 분 정도가 찬성이 아니었던 걸로 뭐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노심초사 365일 24시간 보수만 걱정하는 장성철 소장님부터 한심해요. 진짜 정말 이게 이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당과 진영과 선거는 전혀 신경 쓰거나 상관하지 않는 저런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게 상당히 저는 보수파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아니면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동훈 대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렇게 징계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화나 있고 분노해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결국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앞으로 함께 정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개혁과 쇄신은 더욱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호흡을 맞춰서 그들과 행동과 메시지를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수파가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좋은 성과, 괜찮은 성과를 얻어내기는 글러버렸다. 그럴 의지가 장동혁 대표랑 이번에 징계한 7명의 지도부에서는 읽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의원님. 저는 윤석열 내란에서 시작된 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자멸적 궤도를 한층 강화시키고 가속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한 거라고 보고 예정됐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중간에 어떤 액션을 취했어도 결론은 같았을 거다. 아, 그랬을 거다. 네, 이미 저거는 그 장동혁 대표가 된 직후부터 시작된 일종의 이제 컨스피러시 음모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장 소장도 얘기했지만은 지방선거는 안중에 없는 거죠. 지방선거 안중에 있다면 저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본인의 정치적 기반 당권을 강화하겠다. 근데 그게 하나만 생각하는 게 지방선거에서 만약 괴멸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당 내부가 지금도 시끄러운데 가만히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지금 윤 어게인이나 언더진윤 그러니까 장동혁을 당대표로 밀어 올렸던 세력은 장동혁이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유의지의 집합체라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아는 모양인데 작대기 부러지면 새 작대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지는 모르겠는데 정치를 그렇게 크고 깊게 길게 보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전 대표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 이제 어쩌겠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심정으로 저는 길게 보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생에 나라를 한 3번쯤 구했나 보다. 아, 야당 복이 너무 많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 있어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발걸어서 자빠지는데.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할 때는 알아서 계엄을 해서 정권을 잡고 그러니까 집권을 하고 나선 야당이 분열로 인해서 계속 승기를 잡고 아니 이런 그래서 거죠. 네. 살수대첩의 강감찬이거나 을지문덕이거나 몇 번 나라를 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당적이 있으신가요? 귀주대첩. 살수대첩은 을지문덕 맞잖아.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당으로의 복귀가 완성됐다. 이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졌던 계엄과 매우 유사한 느낌을 받아요. 첫째,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자행되는 것들에 대한 황당함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자행하는 당사자들은 이게 뭐 어때서 라고 하는 뻔뻔함이 있어요. 네. 그 황당함과 뻔뻔함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 감정 지금 다시 느끼고 있거든요. 그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황당하면서도 뻔뻔한 네. 그 비상계엄을 저질러서 결국은 본인은 파면당하고 보수는 거의 괴멸 상태로 몰아넣고 또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 우재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그 보수 괴멸의 앞장선, 국민의힘을 망가뜨리는 앞장선 장동혁 대표 등 8명의 그 지도부 이분들은요 똑같은 운명을 겪을 거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운명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물리적으로 교도소에 가지는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이번 사태는 영원히 정치사에 남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윤석열 부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계속 박제가 돼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된다. 지금 당장이야 뭐 지금 자기들이 승승장구하고 자기들이 이긴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사람들의 정치 생명 끝났다. 그리고 끝나야 한다. 마치 윤석열이 그 감옥으로 귀결되듯이 이 사람들의 결론도 정치적인 사망으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는데 뭐 꼭 친한계가 아니어도 이 지방선거와의 관계성 때문에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즉각 물러나야 된다. 장동혁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된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자격이 없다.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의원들 16명도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당의 어떤 균열은 가속화될까요? 아니면 여기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까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센 입장을 냈습니다만 좀 뒷북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즉 좀 더 그 단호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징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촉구했습니다만 또 연초에 장동혁 대표가 뭐 계엄과 거리두는 메시지 내니까 뭐 환영한다. 뭐 오늘부터 달라졌다. 뭐 이런 상황에 맞지 않은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윤호개인 세력만큼 당내에 공고하게 조직된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하는데 16명 의원들의 대다수가 비례대표 의원인데다가 네. 지역구 의원들도 지금 뭐 그렇다 그래서 당장 당을 나가서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장동혁 대표를 그렇다고 당내에서 뭐 물러나라고는 했습니다만 쫓아낼 만한 그런 정치적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렇게 그냥 그 4분 5열 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방선거를 맞게 되면 뭐 수도권 선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부울경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뭔가 이게 좀 뭐랄까 이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는 자 이제 당 내부에 그동안에 그 당의 단합을 해치던 문제를 해소했으니 이제는 뭔가 통합과 쇄신으로 나아가자 몇 가지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전에 뭐 당명도 바꾸겠다고 얘기했고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 뭐 청년 정당 이런 얘기해서 그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외연 확장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저당에 그런 어떤 외연 확장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전 없고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이른바 이제 스윙 보터들의 민심도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집단적 행동은 별로 없고 상황 계속 좋지 않은 건데 문제를 푸는 건 그럼 결국 한동훈 대표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일 것 같은데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를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정성국 네. 의원이 네. 한동훈계 의원이잖아요. 네. 그분이 한 4일 전쯤인가 인터뷰를 해서 우리 탈당 안 한다. 당내에서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은 한 20명 정도의 의원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로 해서 그렇죠. 딱 하나의 정당을 만들면은 그것이 제일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두려워할 일인데 그게 행동력이 없다라는 걸 이미 스스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20명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뭐 당신들이 뭐 하겠어? 그냥 성명서나 읽고 사태지나 몇 번 하고 한동훈 대표랑 같이 북콘서트 가서 그냥 내용이나 하고 그러겠지. 결국에는 내가 공천해. 내가 당대표야. 내가 권한 갖고 있어. 또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고동진? 뭐 지금 거지 같다고?
너도 그러면 이제 징계. 이런 식으로 대단히 포압적이고 폭력적인 리더십으로 당을 억누르려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써 한동훈 대표의 히읗자도 안 꺼내내면서 무시해버릴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체제로 완벽하게 좀 탈바꿈시키고 싶겠죠. 뭘로? 인사로. 당직자들 임명 새롭게 하고 위원회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특보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성을 겹겹이 쌓아놓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상당히 용기 있고 옳은 말씀, 현명한 말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혼자 외치는 것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장들 다 한 목소리를 내든지 네. 아니면 좀 한 명씩이라도 릴레이로 이렇게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만약 오늘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장동혁 대표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조영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뭐 오죽하면 그 점잖고 굉장히 좀 온건한 타입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세훈 아니죠. 그 한동훈 대표하고는 라이벌일 수도 있는 오세훈 시장까지 극단적으로 사퇴해라.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저는요. 그 지금 장동혁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장동혁 대표가 미래가 전혀 밝은 게 아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자기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눈치 보는 다수의 비겁한 뭐 어떻게 보면 뭐 비겁하다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눈치만 보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중에서 한 16명 그리고 송석준 뭐 개별 성명 내고 뭐 몇 명이 이제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어떻게 보냐면 그 윤호개인 세력이 이순신을 쫓아낸 다음에 원균을 세워놓고 만세 부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원균이 싸움을 잘합니까? 원균이 일본 그 왜구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장동혁 체제가 제대로 싸운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 전부 다 한동훈이 먼저 치고 나가면 그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 쫓아내고 그다음에 원균 세워서 이제 싸움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 싸움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고 경험하는 우리 당 지도부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아마 많은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야 이재명 쫓아내고 민주당 싸우라고 니들 세워놨는데 하는 짓이 왜 그래? 왜 못해? 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불안한 사람은 장동혁 대표와 지금 당 지도부예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불안한 건 알겠는데 네. 그리고 위태롭다고 하거나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럴수록 더 세게 나갈 수 있고 거기에 맞받아치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뭐 저희 열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얘기하신 대로 20명 교섭단체를 꾸릴 수는 없고 그러면 뭐 어떻게 무소속으로 그냥 무조건 일단 나가서 원내에 들어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스스로 재보궐 선거 출마 프레임에 갇히는 것은 그거는 좀 패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3자 대결 구도로 대구나 대구 경북이나 아니면 부산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만약에 재보궐 선거 지역이 안 나왔어. 대구 경북 뭐 통합해가지고 이초로 경북도지사로 그냥 쭉 갔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에이 뭐야 이거 나 후보도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접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네. 그 전재수 의원이 재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도록 기한을 좀 뒤로 해가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요. 그러면은 6월달에 재보궐선거 없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우리가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만만한 데가 없어요. 더 험지로 몰린다. 그러면은 당신 말이야 재보궐선거 나간다며 홀로 쓴다며 혼자 살아오겠다며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국민의힘에 돌아오겠다며 그런데 지금 불리하다고 안 나가? 당신 지도자감 맞아? 이렇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6월 달에 재보궐선거에 내가 꼭 나간다. 그러한 뭐 메시지라든지 뉘앙스라든지 그런 프레임에 갇히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보수우파 국민의힘을
바꾸고 개혁하고 옳은 길로 가고 집권 여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밖에서라도 치열하게 싸우겠다. 그냥 그 정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풍찬 맞지 노선을 좀 더 않느냐.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재보궐선거 나갈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뭐 그 선택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요. 상황을 좀 보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걸 급하게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물론 국민의힘 내부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권력 투쟁이 훨씬 더 격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한 전 대표를 복당시켜야 된다라는 또 한동훈이 어쨌든 이 당에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호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불투명해요. 그 상황이 어찌됐건 그렇죠. 간에. 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에 대해서는 이참에 한동훈 대표도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면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지금 국민의힘에 오늘 뭐 최고위원 중에 반대 투표한 의원도 있었고 의원들 중에 그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목소리를 낸 의원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약간 양비론적 양비론적 입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사안 자체가 양비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한쪽은 사실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근거와 억지스러운 논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가해행위를 하고 있고 한쪽이 당하고 있는데 왜 이 상황이 양비론으로 이렇게 그 비춰질까? 왜 양비론의 대상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쪽도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 이게 이제 정치인의 그 가치 정치 생명이라는 게 본인이 진짜 스스로 그런 자기의 가치나 정치 생명을 할 만큼의 결정적인 그 흠결이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때문에 뭐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보급할 필요는 없다. 네, 조금 그런 생각이 천천히 들어요. 봐도 된다. 아니 뭐 어떤 경우에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넘길 수도 있죠. 뭐 여건이 안 되는데 나가가지고 뭐 나갔다는 거에 만족하고 그런 건 뭐 좋은 선택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김종혁 최고는 그냥 뭐 다른 이제 당 내부의 절차 안 하고 같이 광야의 세계관으로 한동훈 대표랑 같이 야인으로 가시는 겁니까? 지금 탈당 공고. 제가 무슨 탈당 공고하면 스스로 탈당하든가 네. 아니면 11월 열흘 동안 제명. 있다가 제명당하든가 재심 신청 안 그거잖아요. 하시는 거죠? 무슨 재심 신청을 하겠어요. 아. 그분들이 써놓은 그 결정문 보셨잖아요. 거기에 무슨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뭐 결정을 내린 사람들한테 무슨 재심을 신청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근데 언제 뭐 한동훈 대표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한 번도 없는데 그냥 뭐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계속 떠들다가 다시 또 아니 그것도 아닌가 비요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좀.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때린 사람은 쭈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고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본인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치인이 됐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또 부족함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정치인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도 그 두드려 맞으니까요. 네. 여기저기서 응원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뭐 갑작스럽게 졸지에 네. 뭐 아 이런 게 정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팬도 한동훈- 생기시고 막. 네,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누가 봐도 부당한 그런 징계를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는 하나의 서사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는 뭐 하려고 나오냐 나오지 마라 아무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좀 더 긴 호흡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그래서 좀 봐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단 판결 결심이 아니죠. 선고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구나 부산 지역에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재보궐선거 확정이 됐어. 네. 그럼 그냥 무조건 출마해야죠. 네. 근데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주호영 지역구든 추경호 지역구든 상관없이 출마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출마해서 배치 달아야죠. 하지만 이겨내야죠. 대구가 안 낼 수 있고. 네. 그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4월 그건 설명이 제가 30일 필요한데 이 재보궐 사유가 4월 30일까지 나야 재보궐 그러니까.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국회의원은 지자체 단체장 선거 나기 30일 전만 사퇴하면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래서 5월 2, 3일 정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재보궐이 안 생깁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산 거고. 같은 경우에 4월 30일 이후에 전재수원이 의원직 던져버리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거 뭐 어때요? 예단할 필요 없어요. 진짜 공학적으로, 네. 진짜 구시대적인 네. 공학적으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했어요. 네. 만약에 합당을 한 상황이면 이제 3당 자리가 비잖아요. 네. 근데 지역구 의원 한 9명은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교섭단체는 안 되지만 9명이면 비례 징계 없이 9명이면 3당을 하고 개헌 저지선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키를 갖고 있는 3당 대표가 될 수는 있다라는. 근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의원들이 안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건- 중요하지. 아니, 오늘 있는 선언한 16분 중에 네. 보니까 지역구를 가지신 분이 9분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 네. 아니 절대로 안 어쨌든 네. 이런 좀 삼국지적 그러니까 이런 수호지적 세계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뭐 논평으로서야 뭐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나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좋은 지역구인데 다 그렇죠. 거기 왜 나오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들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요.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